저는 음식으로 세계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26살 때부터 꿈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포기했었다가 30살에 캐나다 요리 유학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남미나 들려서 남미 음식이나 먹고 오자 해서 남미를 들렸고 32살에 마음을 먹고 세계 일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사진만 찍었기에 사실 유튜브용으로 적합한 콘텐츠는 아닌 것 같아 올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 페루는 제가 음식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게 징검다리를 놔준 의미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페루를 여행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당시 페루가 세계에서 음식으로 가장 핫한 나라였고 세비체가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음식인데 당시 캐나다에서 몇 번 먹어봐도 크게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본고장인 페루에 가서 먹으면 맛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페루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라마르라는 세비체리아에서 세비체를 맛보았는데 라마르는 페루를 대표하는 세비체 레스토랑이고 이 레스토랑은 페루의 전설적인 요리사 가스톤 아큐리오가 만든 레스토랑이며 세계적으로 많은 브랜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세비체 테이스팅 메뉴를 골랐고 그날 잡은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클래식한 스타일의 세비체와 여러가지 해산물을 넣어 만든 믹스토, 일본식으로 만든 니케이 세비체 메뉴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세비체에서는 페루 특유의 시트러스 향, 신맛, 고추향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합 세비체는 문어, 안초비, 오징어 등등의 여러 해산물을 살짝 매콤한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비체는 그날 잡은 신선한 회를 오리지널 세비체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금간이 되어 있고 신맛이 주로 느껴졌으며 그와 함께 샬롯, 고수, 시트러스 향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다 보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식 니케이 세비체인데 일본 다시의 맛과 타마린드가 베이스였으며 일본 음식 특유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인 저의 입맛에는 이 메뉴가 더 입에 맞았지만 소스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역시 한국인인 저에게는 초장에 가까운 회무침 소스가 더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비체에 관한 저의 솔직한 느낌은 한국인인 나의 입맛이랑은 잘 안 맞는다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페루인들이 생선회에 산을 이용해서 가볍게 세균을 죽이고 먹던 것이 세월이 흘러 오늘날 그들의 대표 음식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생소한 음식들도 먹다 보면 적응이 되고 나중에는 즐기게 되는 그런 부류의 음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페루의 요리 영웅 가스톤 아큐리오의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이 레스토랑 세비체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음식의 맛을 표현하자면 잘 익은 동치미 국물을 맛보듯이 세비체 소스가 참 정갈하고 깔끔했습니다. 마냥 시기만 한 게 아니고 매콤한 맛과 여러 향이 배어들어 있었고 회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선했고 식감도 좋았으며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도 세비체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페루에는 티라디토라는 세비체와 비슷한 요리가 있는데 일본 요리의 영향을 받았고 큐브 모양 대신 슬라이스된 사시미 회를 사용해서 굳이 정통적인 세비체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요리는 페루 음식에 일본식 스킬, 태국 맛을 더했는데 정말 맛있고 멋진 요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먹어본 메뉴는 안티쿠초라는 음식이었는데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왔고 가족들도 함께 와서 꼬치를 먹고 가고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점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한입 베어 물었는데 겉은 쑥과 불향이 잘 입혀졌고 속은 살짝 덜 익어서 부드러웠으며 깊은 육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장인이 만든 음식답게 완벽한 향과 맛, 테크닉 등을 음식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계 음식을 경험하며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루 역시 매운맛 아주 좋아했고 2가지 고추 소스를 주었는데 이 소스도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3번째로 맛본 음식은 페루비안 바베큐 치킨이었는데요. 오후 12시에 오픈하자마자 가보았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스타일의 음식점이었으며 위에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고 있는 걸 봐서 즉석에서 정통적인 방식으로 치킨을 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 메뉴를 구입해서 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에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페루 아저씨들이 폴로 알라 브라사 굿 초이스 굿 초이스를 연발하며 지나가시더군요. 제가 페루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 2개 안에 들어가며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숯불 바베큐 치킨 중 가장 맛있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을 맛보며 왜 페루 음식이 세계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인정받는지 알 수 있었는데 전세계 이민자들의 식재료들을 받아들이고 현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미 페루에는 뛰어난 자연 환경으로 좋은 식재료들이 많았는데 이 음식에도 아시아에서 건너온 간장을 혼합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는 데서 왜 페루가 음식 강국이 되었는지 예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페루에 오면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기니피그도 많이 추천받는데 참고로 제가 맛본 기니피그는 앞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중국 북경오리와 같은 요리 테크닉으로 만든 음식으로 겉은 바삭한
담백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페루 음식은 파파 알라 후안카이나인데 저희 페루 친구가 추천해 주었고 페루에서 상당히 유명한 감자 요리입니다. 페루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즈 소스를 만들어서 음식들과 함께 먹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감자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치즈 덕후로서 남미에서 만든 치즈 소스는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이 치즈 소스는 고추를 넣어 매콤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이고 치즈향이나 고추 맛이 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마일드한 맛이 특징이며 에피타이저 혹은 간식으로 먹기 좋은 음식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리는 오리고기 라이스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갔던 곳은 요일별로 스페셜 메뉴가 있어 이날은 이 요리가 스페셜인 날이 아니라 맛볼 수 없었고 아쉬운 대로 치킨 라이스를 먹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스페인의 빠에야와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치킨 스톡에 밥과 닭고기를 요리하여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음식은 로모 살타도인데 소고기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정도의 음식입니다. 이 요리는 페루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 중국식 소고기 요리와 페루인들의 소울푸드 감자를 함께 먹는 음식으로 중국 이민자들의 영향을 받은 퓨전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음식에 약 13,000원을 지불했는데 이 음식점이 나름 리마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음식점이어서 그런지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고 음식 맛은 무난했습니다. 꼭 먹어봐야 한다 이런 음식은 아니었지만 먹으면 실패 확률이 적은 우리 입맛에도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리는 음식은 치파 음식들인데 이는 차이니스 페루비안 음식으로 광동 지역 사람들이 페루로 이주하며 이들의 음식 문화를 가져왔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에 간대한 페루는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문화에 융화시켰습니다. 저는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 포기하려고 한 상황에서 앞에 감자치즈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그 메뉴는 에피타이저고 메인 요리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보니토 메뉴를 시켰고 튀긴 생선 요리가 나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삼치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앞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도 식사할 때 오키나와식 만두 요리가 나왔고 페루에서는 아시아식 요리 문화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메뉴는 제 페루비안 친구가 소개해준 음식인데 팡콘 치차롱 튀긴 돼지고기 빵이라는 메뉴로 썬데이 브렉퍼스트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페루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의 특징은 고기만이 아니라 지방도 넉넉히 들어있으며 튀긴 고구마도 들어간다는 점이었는데 이 재료들로 미루어 보아 왜 일요일의 아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먹어본 느낌으로는 크게 특별한 맛은 아니었는데 소스 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양파와 돼지고기, 얇은 고구마 튀김을 함께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돼지고기에도 양념도 잘 안 되어 있고 지방의 양도 많아 평일 아침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다 싶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튀긴 고구마 토핑도 크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고 굳이 아침부터는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메뉴였습니다. 제가 페루에 간다고 했을 때 제 페루 친구가 해주었던 얘기가 항상 200불은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괴한들이 저를 만났을 때 200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수없다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음식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를 꼭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가서도 약간 외진 바다가 보이는 공원에서 마리아나를 피는 고등학생 2명이 저를 계속 쳐다보다가 제 쪽으로 다가오자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인분도 뵐 수 있었는데 공항 근처에서 실제로 퍽치기 당하는 관광객을 본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라플로레스는 사복 경찰들이 많아 안전한 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많은 희망적인 면을 볼 수 있었는데 페루는 명실상부의 미식가라면 한 번쯤 꼭 가봐야 하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젊은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페루비안 셰프들 밑에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자신들의 실력과 꿈을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요리와 음식이 단순히 먹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만 줄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자면 음식으로 19개 나라를 여행해 보았는데 가장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는 페루이네요.